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당정이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에 금융법 최고 수준의 형벌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에 관한 금융법 적용을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8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12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고용률은 70%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으나 쉬었음은 10% 이상 늘면서 모든 연령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커지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협으로 최대 10조 위안 가계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을 피하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2년간 최대 10조 위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부양책은 민간 투자나 인프라보다는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서 가계를 직접 겨냥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LS 일렉트릭이 북미 최대 신재생 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차세대 ESS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RE2024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와 스마트 배전 솔루션, 초고압 변압기 등 3개의 테마로 부스를 꾸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방금 전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미 대선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는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어떤 관련주들은 시장의 동력을 잃어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석은 해리스가 우세했다라는 평가가 있으면서 관련한 2차 전지 대장주들의 상승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대선 테마에 더 집중을 해봐야 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할 부분인지에 관해서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부분에 관한 해답들과 함께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현재 현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0.58%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8% 상승하면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의 일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그 동력을 잃어가면서 하락 반전했고요. 그 하락폭이 조금은 커져가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흐름들은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0.8% 약보합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는 그 동력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의 진단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7,800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눈에 띕니다. 현재 8,3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연일 매도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 매수세가 장 중반 들어서 살짝 들어왔습니다. 55억 원의 매수세 들어와 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36억 원의 매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거래 대금 많지 않습니다. 수급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셔야겠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코스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가량의
낙폭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 선이 깨지면서 외국인 수급도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요.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또 한 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속되는 리포트의 악재들 삼성전자가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보여줬지만 하락 반전하면서 0.13% 하락하고 있고요. 지수의 하방을 조금 더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대장주단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5%의 상승률 나와주고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에 관한 수혜를 좀 받아가면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상승을 이끄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쉬어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약세를 나타내면서 3%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군들 6위에서 10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단의 대장주들도 3%의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같이 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역시나 3%의 낙폭을 키워가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2차 전지 소재단들의 상승률도 오늘 좀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2.87%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나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주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만만치 않게 현재 따라잡고 있습니다. 6%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소재단에 관해서도 좋은 수급 포착되고 있고요. 현재는 15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클래시스는 최근에 급등세를 나타내는 흐름 이후에 계속되는 주가 상승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들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들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톡신 관련주인 휴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리가캠바이오, 3톤당 제약과 같은 제약바이오 섹단의 하락세들도 현재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후장 시장에 관한 정확한 진단 필요하시겠죠? 오늘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 장 내일 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시장도 다양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또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을 좀 한 줄 평으로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매수를 한 것은 하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수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을 굉장히 제한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장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달러 엔 환율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5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당시에도 이제 달러 엔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빠졌었던 경우가 있는데 당시보다도 지금 달러 엔 환율이 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밀림을 보였었던 이유가 이 엔화 강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오늘 장후반부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 라인대를 잡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달러 엔 환율을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경제 흐름이 경기 지표라든지 경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 그래도 부재한데 여기서 이제 달러 엔 환율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일본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시에 시장의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다라고 하죠. 이 부분이 또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대표님 오늘 2차 전지 또한 2주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그렇게 나쁜 흐름이다라는 평가는 없는데 자, 2차 전지 대장주들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가 어떤 전략들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오늘은 또 삼성 SDI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눌리면 2차 전지는 좀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반대의 경우도 나오는 상황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토론에서 해리스가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2차 전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2차 전지 쪽이 주가의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양시장 모두 여전히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2차 전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이 나올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삼성 SDI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작은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더 큰 기업들을 바라봐도 좋을 만하다 그런 말씀들까지 같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해리스 훈풍의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좀 수급을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간의 낙폭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상승세가 기분이 좋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를 그럼 더 사야 될까 아니면 지금 조금 물량을 이 기회에 덜어내야 될까? 그런 부분들? 이거는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죠. 제가 지금 이제 반도체보다 2차 전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벌써 2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꺾인 이후에는 시장에 순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꺾이면서 2차 전지 쪽이 하방 경직을 보이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은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물음표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꽤나 오래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2차 전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해리스가 계속해서 앞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ESS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도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2차 전지 쪽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상반기 때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큰 매크로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하반기 때 강할 것인가. 물론 실적이 잘 나오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화장품보다 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좀 제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는 저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상반기 때 강하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2차 전지가 그러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 따라서는 포지션과 전략들이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대표님.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사야 하는 이유가 뚜렷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메리트는 낙폭이 과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네. 업종에 대해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실제로 무엇을 더 믿냐면 전 수급을 더 믿거든요. 네네네. 사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분석이 나와도 주가가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업황이 아직까지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도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중순부터도 당연히 밀렸고 올해 초부터도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았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황이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전기차가 캐즘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맞지만 주가의 흐름은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2차 전지가 작년에 고점을 찍었을 때부터 올해 초까지도 계속해서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매수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줄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1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100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유 물량에 따라서 전 대응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2개월, 3개월, 그리고 6개월 이런 식으로 긴 텀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는 지금 매수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이게 어쨌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이끌어왔었던 부분들이 있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젠 2차 전지도 보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LG에너지솔루션 말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못 올라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한농화성 같은 전고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전 단기적인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2차 전지 쪽은 저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7월 달까지는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시장에 좀 순응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는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DI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YC 같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40% 50%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설까? 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저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라는 거죠. 금리 인하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3개월, 6개월, 1년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포트를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대장주뿐만 아니라 ESS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들 전반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사실상 저희가 지금 진입을 하기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좀 전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한 뭐 신규 진입이라든지 보유 물량을 늘린다라고 한다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아니면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는 둘 다 괜찮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단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에 어쨌든 지수 자체가 많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정을 좀 크게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이 100조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90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거의 한 달 동안 30%가 반등이 나왔어요. 거기서 눌림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장기로 보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쟁 업체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저의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결국에는 수익률을 많이 내기 위해서 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때 좋았던 기업들이 10%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20%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상향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작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한 기업들이 있어요. 네.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매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짝 느릴 가능성이 있어요.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무게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가지고 계신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어쨌든 더 나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이고 이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면받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전 어제 저점대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최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양극재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속도적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지 않았었던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소재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의 관심은 대장주 쪽으로 먼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현재 시점에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들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그러한 종목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없었던 종목군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쾌하게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또 특징주에 관한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특징주 브리핑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요즘 사실 경기 방어주 그리고 밸류업 이슈까지 안게 되면서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은 그렇지 않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폭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발 이슈였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금융 컨퍼런스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JP모건이 우리 내년 순이자 이익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순이자 이익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출이자, 그러니까 고객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이 금액에서 뭘 빼냐? 이 예금이자를 뺍니다. 반대로 예금을 고객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받아가게 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또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자, 이렇게 뺀 것이 바로 순이자 이익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고금리가 펼쳐지게 됐죠. 그래서 대출 이자가 올라갔고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서 은행들이 돈을 되게 잘 벌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장기화였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게 되면서 대출 자체가 감소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금을 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자금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이자 지급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이자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살펴봤더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앞으로 곧 도래할 예정입니다. 그 말은즉슨 대출 이자 자체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이자 이익 우리 더 줄어들 것 같아 라고 보수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밤 금융주들이 그야말로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하게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골드만삭스는 4% 넘게, 그리고 LE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 넘게 약세를 보이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우리 국내장에도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은행, 증권, 보험 줄줄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오늘 은행이 가장 약세를 보이고요. 이 안에서는 KB금융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 짚어봤으니까요. 다음으로 미국 대선 토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사실 10시부터 진행이 됐고 끝이 난 상황이었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치열한 비판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태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또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해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20개 주에 대해서 낙태 금지 도입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주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라면서 일축을 했고요. 석유와 관련해서, 유가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일단 과거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셰일 시추 기술이라고 한다는 프래킹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입장을 변경을 했었죠. 당연히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트럼프는 해리스 12년 동안 이 프래킹 금지해왔다.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 된 바로 첫날 프래킹 금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편 오펙 쪽에서 2달 연속으로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WTI, 브렌트유 모두 다 3에서 4%대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 안에서도 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년 만에 $70를 하회하는 움직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당연히 내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러우 전쟁 바로 종식시킬 수 있어 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관련주 흐름 한번 살펴봤더니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현대약품, 휴마시스, 명문제약 모조리 다 잘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반면에 유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브렌트유가 $70를 하회하다 보니까 GS와 S오일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벌써 7번째 토론 참여였고요. 해리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내는 모습,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 해리스의 당선율이 조금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 역시도 토론 진행 중에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해리스 수혜주라고 분류될 수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테마 탑3로 자세하게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단 ESS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긍정의 리포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리튬 가격의 고점 대비해서 무려
90%나 떨어졌거든요. 이로 인해서 LFP 배터리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ESS 사업자들인데, 왜냐하면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사서 탑재를 해야 되니까 싸지니까 당연히 ESS 쪽에서는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소식 속에 SK이터닉스 장 초반부터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곤 했습니다만, 일단 국내 배터리 3사 쪽에 있어서 ESS 2026년부터 본격 양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쪽인데요. 해리스 수혜주라고도 엮일 수 있지만 사실 테슬라발 영향이 오늘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무려 4%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 이유는 도이치뱅크 쪽에서 이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295달러까지 올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같은 흐름 속에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삼성 SDI 모두 다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하셔야 될 점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에 증권사 종목 보고서가 나온 것이 3,891개 거든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 의견 매도를 받은 한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BM이었다라는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딥페이크인데요. 사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닌데 내일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정부발 이슈였고요. 방통위 그리고 방심위 쪽에서 내일 오후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해서 대응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또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내일 혹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중에 또 어떤 섹터군들과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 대선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그 달러엔 환율이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많은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었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봤을 때 8월 5일보다 더 빠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엔캐리 쪽에 대한 리스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8월 5일보다는 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숏 포지션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롱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시보다는 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미선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네, 하죠. 맞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2차 전지 쪽이나 이쪽에 대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종식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많이 트럼프 관련주로 엮였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현재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데모 같은 경우도 저점대를 이탈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선 토론이 우리나라 시장에 참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 뭐 다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성 첨단 소재 같은 이런 마리화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또 어제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오히려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입맛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확히 정책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된다면 저는 2차 전지와 신재생이 어떻게 보면 해리스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마리화나 관련주 중에서 미국 내에 마리화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마리화나는 우리가 테마로 좀 분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힘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업종 중에서 우리가 방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방산주들은 또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다 올라가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진 대선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낙폭이 크게 나오면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네.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9월 달, 10월 달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후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테마주들,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었을 때 너 A 후보 종목 몇 개 가지고 있어? B 후보 종목 몇 개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농담 삼아서 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둘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관련돼서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보유하셔도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근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보다는 약한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미 대선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해리스 관련주들이 그래도 상승 동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또 트럼프 테마에 관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시장에 관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는 또 대선 토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 지어보고 오늘 대표님께 또 여쭤보고 싶었던 섹터군들이 유리기판 섹터였거든요. 이 부분들이 오늘 또 반짝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서 저도 유심히 지켜봤는데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네. 혹시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전략들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 어제 갑자기 드론 관련주가 맞아요. 움직였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저점대에서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면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리기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금요일 날인가 JNTC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당시에는 제가 화웨이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유리기판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선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형주를 봤을 때는 SKC가 가장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 때 양산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YC캠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서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필옵틱스라든지 몇몇 기업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씩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유리기판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BM이라는 반도체 쪽에서의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유리기판을 이용해서 또 한번 이제 이런 효율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처음에는 테마로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산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YC캠을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좀 눌렸을 때 YC캠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지금부터도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필옵틱스 같은 기업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JNTC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요 JNTC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에 가까운 기업이에요. 적은 기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테마성, 변동성은 좀 덜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JNTC까지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갑작스러운 상승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장기적인 메리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금 우리가 중장기로 가져가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유리기판 네, 말씀이죠. 유리기판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흐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코스피가 벌써 2,500포인트에 또 근접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한 최저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보다는 우리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면서 시장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죠. 뭐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실적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9만 원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보다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 엔캐리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빠지면 손절을 하죠. 하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생시장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파생시장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지금 뭐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하기 위해서, 파생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본연의 가치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은 매수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걸 매수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선에서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수가 반드시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없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 다만 빠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5%, 10% 반등을 할 경우에 다른 종목들은 20% 넘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내가 좀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괜찮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신용이나 미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버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시장과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코스피 지수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또 시장 자체에 관한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또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여부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현재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는 기관 수급마저도 좀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수급들이 그럼 언제쯤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면 오히려 성장주들이 일시적으로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수급적인 변화가 우리 시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에도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나는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좀 싫어.
싶어, 난 종목을 좀 보유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지금 성장주들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이제 보핏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 이제 SBB테크 같은 로봇 관련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뭐 W게임즈 같은 경우도 괜찮은, 오늘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자금은 전 성장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난 매매하기가 귀찮다라고 한다면 전 보유가 맞다라고 봐요. 하지만 난 좀 짧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후반에는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금리 인하하고서 우리 시장 다시 거래가 되면 변동성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방향성 중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향방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성장주로 자금이 들어오느냐, 방어주로 자금이 들어오느냐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좋았었던 종목군들 말고 하반기 때는 성장주와 방어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어주는 사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도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이야기하고 있죠. 방어주의 성격이 강한 기업들. 이 기업들 연말까지 보유해도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전히 성장주 쪽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짧게 보신다면 이번 주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시장에 대한 수급 변화는 금리 인하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오늘 시장에서 대표님께서 쭉 시장에 관한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관심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저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ESS 있죠? 전력 저장 장치를 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ESS도 좀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ESS 쪽에서는 장 초반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눌림이 다시 올라왔네요. 제가 이제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많이 밀림이 나왔었는데 SK 이터닉스 이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셀업체들 같은 경우도 ESS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을 내놨을 때 ESS 쪽에서 많은 성장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SS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ESS 쪽에서 매출이 50% 이상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ESS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은 오늘 당장은 오늘은 안 돼요. 그죠? 27%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을 때 내가 시장에서 ESS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본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전 신재생 에너지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해리스가 어느 정도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신재생 에너지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해리스가 좀 앞서 나가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풍력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풍력 쪽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만 쪽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 증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에너지 쪽에 대한 방향성은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CS 윈드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정말 힘없이 밀렸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에 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이 얼마 전에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목표 주가가 거의 1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다녔는데 일단 10만 원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너무 먼 금액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해리스가 후보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힘을 좀 받아가고 있는데 그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풍력 관련주들이 2분기 때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국 SH라든지 CS 윈드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도 받아가지만 업황 자체는 이미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고 여기서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물론 태양광도 좋습니다. 태양광도 좋은데 저는 오늘은 CS 윈드라는 기업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것도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런 타워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 하부 구조물 쪽에 대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부 구조물 쪽에 대한 사업 영역도 계속해서 다각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주가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두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전 둘 다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재생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CS 윈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관심 가져볼 섹터군들과 종목군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또 한 번 오후장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